예,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10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그 팀 프로젝트의 그 실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마 각 팀별로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들의 그 성과를 정리하거나, 이제 그 최종 결과 보고를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그 사이버 강의 이 시간에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원칙이라든가 뭐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법칙, 원칙, 뭐 이론 등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용어에서 많이들 들어왔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또 그 정의, 또 그거의 정확한 내용 등을 이제 그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롱테일 법칙과 파레토 법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원칙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레토 법칙과 파레토 분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는 서로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전통적인 마케팅, 우리가 그러니까 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이겠죠. 그런 전통적인 마케팅에 뿌리박혀 있는 고정관념처럼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어떤 그런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2대 8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 2대 8 법칙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인 용어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 하면 상위 20%의 매출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 또는 블랙버스터의 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히트 상품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이론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제품을 기획하거나 생산했을 때 그게 모든, 그러니까 매출에 골고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히트 상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히트 상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트 상품을 우리는 20%만 가져가도록 노력해도 최선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면 10가지 상품이 다 히트치고 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면 경영의 어떤 경영의 뭐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경영학에서, 그러니까 영리 조직에서의 마케팅의 어떤 관점에서 그 제품 기획과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포션을 보면 보통 한 20% 정도가 그 베스트셀러가 돼도 굉장히 그 성공적인 어떤 그 기업 경영이다, 또 성공적인 마케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20%가 이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는 이런 원칙, 파레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는 명명하지 않지만 인재 몇 명이 뭐 인재 뭐
10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인재 2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어떤 인사 조직에 있어서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경영에 있어서도 그 모든 어떤 그 생산된 제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보다는 20%가 만 베스트셀러가 돼도 성공적인 경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파레토 법칙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위 20%의 단골 고객층이 전체 매출의 80%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들을 타깃으로 한 소위 VIP 마케팅이 성공할 것이다.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파레토 법칙을 활용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열 브랜드, 마케팅에서 얘기한 로열 어떤 고객 충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브랜드 충성도. 그러니까 뭐 어떤 본인이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의 어떤 그 고유한 브랜드를 고집하는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객들,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우리가 단골 고객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골 고객층이 전체 매출의 80%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층을 20%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파레토 법칙의 그 경영 노하우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VIP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해주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또 우리의 단골 고객이라고 하는 20%의 고객이 이번 신제품을 사용하게 돼서 그게 전체 매출의 80%가 되면 성공한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이 파레토 법.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용어를 경영학에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조지프 주란이라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이제 경영에 대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게 모든 제품이 성공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이 적정한 그 대상을 만족시키는 것과 그 품질을 생산해서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포션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또 그런 대상에 대한 매출을 몇 퍼센트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경영의 그런 정점이 되느냐를 찾은 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조지프 주라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경영학 그 법칙을 그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인구의 몇 프로가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경제학 경제 어떤 지표를 발표할 때 그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지표가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그 뭐 80%, 90%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는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따와서 이제 그 조지프 주란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빌프레도 파레토는 1906년 이탈리아의 불균형적인 부의 분배 탓에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는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파레토 분포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널리
이제 사용이 되는 확률 분포 방식인데요. 이것을 이제 마케팅에 적용을 해서 조지프 주란이 이제 마케팅에 적용을 해서 마케팅에도 파레토 법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지프 주란은 이제 품질 경영의 선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퀄리티,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품질로 질적인 경영으로 가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로 경영의 축을 옮기게 되는데, 그런 품질 경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프 주란이 치명적인 소수와 사소한 다수라고 표현되는 80대 20의 법칙을 기업 경영에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소수, 사소한 다수, 뭐 이게 이제 구매자인지 아니면 뭐 그 마케팅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80대 20의 그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주요하다라고 이제 밝혀낸 게 파레토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80%의 다수는 이제 이렇게 사소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이긴 하지만 우리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그 일정 부분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구매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20%는 치명적인 확실한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고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프레도 파레토는 부의 불균형한 분포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걸 파레토 분포라고 하고요. 파레토 분포는 X축의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진행됨에 따라 Y축이 최대 수치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갈수록 수치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에서 구매 고객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매출의 그 비중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구매 고객의 비율 중에 집중되어 있는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X축의 좌측 20%가 Y축의 80%,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X축의 우측 80%가 Y축의 20%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그 구도를 보이는 그런 그래프가 된 게 파레토 분포라는 것입니다. 근데 파레토하고 주란의 관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파레토는 경제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경제학자 파레토는 20%의 소수에게 80%의 부가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또 경영 컨설턴트 입장의 주란은 20%의 결점이 80%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품질 경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대 8이라는 20%대 80%라는 것을 학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현실의 그런 그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레토 법칙은 이제 주란이 처음 적용한 품질 관리 법칙인데요. 마케팅을 포함해서 경영학 분야 또 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데에 파레토 법칙을 적용한 주란은 이제 품질 관리가 우선이 됐지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마케팅에 그 활용이 되고 또 다양한 경영학 분야에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파레토 법칙의 약점은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사후에 관찰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내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현상은 우리가 밝혀낼 수 있지만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파레토 법칙의 약점인데요. 경영 분야에서는 20%의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현상으로는 원인을 밝혀낼 수 없지만 경영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20대 80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중점에서 경영을 실현을 한다 그러면 20%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 브랜드 충성도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고객, 아니면 뭐 그 마케팅 대상에서 타겟이 되는 그런 고객의 2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영 분야에서의 그 파레토 법칙 적용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법칙,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인데요. 롱테일, 이제 꼬리가 길다는 것이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으로 신뢰를 받아오던 이제 파레토 법칙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20%만 대상으로 해? 왜 20%만 대상으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은 그 수요 계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굉장히 그 다량으로 전파가 되는 어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레토 법칙이 갖고 있는 마케팅의 기술보다는 어떤 그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식이나 그런 전달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소량이 팔리는 제품도 장기적인 누적 판매량에서는 기업의 어떤 그 매출에, 기업의 경영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되지 않냐라는 어떤 생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파레토 법칙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롱테일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이 기고한 글에서 이제 롱테일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앤더슨은 이것을 이제 그 Theory of the Longtail이라고 해서 롱테일 이론이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레토 법칙에서 아까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상위 30%의 제품을 이제 헤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제품을 테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의 그 80%를 담당하는 헤드만 어떤 집중을 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보다 이 매출의 20%를 담당하는 이 테일을 꾸준히 마케팅을 했을 때 이로 인한 어떤 매출 증가나 경영 이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레토 법칙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경영 구조보다는 훨씬 더 경영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결국 롱테일 법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집중을 하게 마련인데 그거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가능했다고 하면 롱테일 법칙,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동시에 그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력 제품이 아니더라도
계속 끼워서 이렇게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롱테일 법칙의 어떤 활용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물리적인 유통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죠. 때문에 히트 상품을 어떤 진열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을 하고요. 틈새 시장은 전시 공간에서 이제 그 보여지기, 노출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을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시선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에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력 상품이죠. 마케팅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그 테일 상품, 그러니까 비선호 상품은 그 진열대에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는 상품을 전시하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상품의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종류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어떤 틈새 시장, 테일 상품의 누적 매출액이 그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홀대받았던 그런 테일 상품들을 인터넷 시장에서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매출을 상승시키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테일은 파레토 분포에서 이제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갖고 있는 80%, 아까 그 분포도 X축, Y축 설명드렸죠. 80%에 해당되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좌측 20%의 제품은 초기에 벌써 그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베스트셀러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롱테일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적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합산하면 베스트셀러에 못지않은 그런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롱테일 효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적, 음반, DVD, 전자제품들을 판매해서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마존. 아마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글로벌 기업 1위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한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어떤 이 등장과 더불어서 이 유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아마존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반스앤노블이라는 오프라인 서점이 있었는데, 그 아마존닷컴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은 위로부터 130만 위아래의 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앤더슨이 얘기를 한 거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적인 어떤 제약,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활동성,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이 13만 권밖에 배치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에는 130만 권까지도 노출을 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13만 권과 130만 권. 이 어떤 노출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롱테일 현상은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서 우리는 검색에 대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은 전통적으로 소외되어 오던 작은 규모의 광고
주들을 애드센스에 가입하게 해가지고요. 웹사이트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해주는 시스템만 가지고도 구글 전체 매출의 50%를 달성하는 그런 어떤 롱테일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각광을 못 받던 그 명성이 좀 낮았던 그런 브랜드들, 그런 어떤 업체들을, 소규모 업체들을 그 웹사이트의 광고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롱테일 효과는 무한 선반 공간. 아까 선반의 그 진화라는 거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스페이스에 대한 게 제약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이런 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한으로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의 관점이었고요. 소비자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검색 도구, 브라이징 도구, 추천 시스템, 또 니치 상품, 이런 것들의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롱테일의 어떤 효과는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웹 2.0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서 손쉽게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요. 또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소비자와 의견을 서로 뭐 댓글을 단다거나 뭐 사용 상품 평 이런 걸 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진 어떤 인터넷 기반의 그 마케팅 기법에서 그 활용이 되는 롱테일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롱테일 법칙하고 파레토 법칙은 일반화된 이론이 아니죠. 경영학에서 그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 활용이 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 관찰된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현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또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 다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그 일반화된 이론에서 나오지 않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100%이 어떤 법칙이 결과가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제품의 종류나 소비자의 특성, 또 정보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를 잘 활용해서 두 가지의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롱테일 법칙에 대한 어떤 관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팀 토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달 동안 했었던 마케팅 실행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뭐 향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의 어떤 수정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결과 보고에 어떤 담아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서 우리가 전문가 간담회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간담회에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2개 이상 정하셔가지고 과제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그 전문가는 소셜 펀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도구나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소셜 펀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도록 고민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지금 그 소셜 펀드의 어떤 업체를 소셜 벤처죠.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대표를 우리가 모셨고요. 여러분들이 그 분한테 궁금한 거,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팀 토론에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